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쌈짓돈 10만 원으로 시작하는 부자 법칙 41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푼또나 고마워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의 지음 원앤원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푼돈을 모으면서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사건이 어느 날 벌어집니다. 3년 전 겨울, 유난히 추웠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지요. 그 전화에 울음을 터뜨리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로 심장이 쿵쾅거려서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전세금 1억 원을 날리게 된 그런 전화였습니다. 4년간 살았던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전화였는데요. 그 당시 오피스텔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분도 전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억 원을 받아낼 수 없었던 거고요. 또 하나 또 사건이 터지는데요. 또 그 당시에 5년간의 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새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한 6개월쯤 지나니까 회사 대표가 투자자들의 돈을 들고 해외로 야반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났고 모든 임직원들이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평탄했던 저자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정말로 1년 전만 해도 당차고 멋진 커리우먼이었는데 집도 없고 회사도 없고 빈털털이 백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정말 울분을 삼키면서 집주인을 양심 없는 사기꾼이다,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 했었는데요. 점점점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돈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등한시한 내게 가해진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오랜 기간 경제부 기자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정말 더욱더 치욕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돈을 홀대하는 사람은 결코 돈을 통제할 수 없다. 목돈이 생긴다 해도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비싼 수업료를 치른다는데 나는 오히려 잘됐다. 남들보다 일찍 겪어서 다행이다. 지금부터는 진짜 내 돈으로 내 힘으로 시작해보자 이러면서 돈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고 결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이제 돈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온 신경이 돈에 모아진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내 곁에 오래 둘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계부 쓰기부터 먼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실업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요. 돈은 정말로 생존 그 자체였는데요.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재취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도 아낌없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쓸데없는 지출은 정말로 모조리 줄여야 했고요. 그동안에는 정말 우습게 썼던 1만 원의 가치가 새롭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돈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가계부를 쓰면서 생활비를 점검하고 밤에는 글을 쓰는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쯤 지나서는 지출이 조금씩 통제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시력급여의 일부를 이렇게 저축할 정도로 자리가 서서히 잡혀갔다고 합니다. 열심히 또 자기 개발을 한 덕분에 현재 몸담고 있는 금융권으로 재취업에 성공을 했고요. 결혼 전부터 이렇게 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결혼과 동시에는 재테크에도 탄력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함께 이제 돈 관리를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매달 부부 소득의 50%에서 60%는 저축과 투자를 병행했고요. 5%는 반드시 자기 개발에 썼다고 합니다. 이분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즐기면서 하는 재테크를 지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을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이것보다는요. 어떻게 더 벌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을까 보다는 한 번 여행할 비용으로 두 번 여행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분은 오늘도 푼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거는 정말 하고 싶은 일에 과감히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출을 철저히 통제하면서도요, 매년 한두 번은 해외여행을 가고 또 늘 새로운 배움에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운동, 독서, 영어 회화 등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재테크를 시작했을 때는 두려웠대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미래를 담보로 해서 현재 내 삶이 초라해질까 두려웠고요.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소소한 일상에서 누리는 그 작은 사치가 사라질까 봐 이것도 아끼고 저것도 아끼다 보면은 정말 아주 작은 사치 그런 것도 끊게 되잖아요. 그럴까 봐 이제 두려웠고 또 저축을 핑계로 돈에 구질구질한 사람이 될까도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것을 즐거운 재테크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요. 가늘고 길게 그렇지만 멀리 내다보고 천천히 즐기는 재테크를 지향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책에는요, 뭐 아파트를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주식이나 펀드 뭐 이런 투자로 해서 돈을 뭐 왕창 벌었다, 이런 비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 제목처럼 푼돈아 고마워 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돈을 아끼고 벌 수 있는 그런데 즐겁게 돈을 효율적으로 모으고 또 가성비 높게 쓰면서 돈 되는 금융 지식을 나의 것으로 체득하는 노하우, 또 묵혀둔 재능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10만 원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하는 소액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손품, 발품 팔아가면서 돈이 될 만한 정보를 모조리 수집을 했고요. 직접 경험한 그런 생활 재테크 가운데서도 쉽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만 추렸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어떤 투자를 했다, 뭐 경매를 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정말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런 알뜰살뜰한 정보를 통해서 돈을 모으면서 돈을 불려가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면서 여행도 하면서 즐겁게 재테크를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말 그 경제 기사 있죠? 경제 기사를 읽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마저 들었는데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서 놀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다 모았나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보시면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놀라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파트 1, 적게 벌어도 잘 사는 우리 집 생활비에서는요. 생활비 절약 노하우 11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11가지는 실제로 이분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인데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 번째 여정은 저축도 투자도 아닌 바로 우리 집 생활비를 완전히 정복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식비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냉장고 가계부, 1,000원으로 시작하는 초간단 푼돈 재테크, 뭐 살림 구단이 알려주는 알뜰 장보기 요령 이런 글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매달 소득의 50%에서 60%를 저축을 하고요.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해 수익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파트 2에서는요. 즐겁게 쓰고도 돈이 모이는 나들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행 고수가 알려주는 반값 항공권 예매 스킬, 또 도난당한 핸드폰 여행자 보험으로 30배 보상받기, 또 자동차 유지비를 10만 원 줄여주는 6가지 습관, 뭐 등등의 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확실한 보상과 또 현명한 소비 노하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돈 들이지 않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또 알뜰하게 쇼핑하고 가성비 높은 여행으로 즐거움을 두 배로 키우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테크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이자 조력자이기 때문에요. 때때로는 정말 자신한테 화끈한 보상으로 어르고 달래면서 지치지 않도록 아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오래오래 재테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파트 3에서는요, 부자의 DNA를 심어주는 금융 생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꼭 필요한 데만 전략적으로 쓰는 법, 매달 부담되는 보험료 최저가로 가입하기 등 이런 글들이 실려 있는데요. 오늘날의 금융 소비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금융 정보와 또 통장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드, 보험, 예금, 적금 또 금융 상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고 또 연말정산 환급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또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통장 잔고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불려놔야 뭔가 움츠려 들지 않고 좀 자신감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산을 불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공부를 해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파트 4에서는요, 월 10만 원에서 60만 원 즐겁게 돈 버는 투잡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특권, 모니터 단으로 10만 원 벌기, 하루 30분 스마트폰으로 용돈 버는 앱테크 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누구나 자신에게 잘 맞는 부업을 선택하고 또 제2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업과 각각의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묵혀둔 재능을 깨워서 투잡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 5, 10만 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투자. 주인 없는 명품을 반값에 되산다. 달러를 사서 비싸게 판다. 초보자들이 소액으로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투자 자체에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투자 방법만을 골랐다고 합니다. 재테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이분처럼 중간중간 자신을 위한 보상도 해가면서 돈 모으는 일에 재미를 붙이면서 돈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쓰는 재테크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